와퍼 하나를 두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버거킹 직원과 손님. 똑같은 와퍼라도 더 빨리 받기 위해선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고 직원이 요구했기 때문인데요. 이게 무슨 참신한 멍멍이 소리인가 싶겠지만 버거킹 알바생은 단호하게 와퍼 중립성이 폐지됐다며 더 빨리 와퍼를 받고 싶다면 돈을 더 내세요 라고 외칠 뿐입니다. 망 중립성 폐지를 비꼬는 이 영상에서 SKB, KT, LG U+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을 버거킹 직원으로, 넷플릭스나 구글, 네이버와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과 그들의 콘텐츠를 햄버거로, 우리 같은 일반 인터넷 이용자들을 손님으로 비유했는데요. 망 중립성이란 생소한 개념을 버거킹에서 일어나는 일로 비유하여 보는 시각에 따라서 망 중립성을 폐지하는 것이 얼마나 어처구니가 없는 일인지를 꼬집은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논란이 된 망 중립성 문제는 그중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대결이 가장 핫했는데요.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는 2심 5차 변론까지 가며 우영우도 저리 가라 할 정도의 치열한 법적 공방을 주고받고 있어 지켜보는 이들의 팝콘을 훔치고 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렇게 싸우고 있는지, 이 전쟁을 끝낼 자는 과연 누구인지, 저와 같은 선량한 이용자 입장에서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없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망 중립성이란 KT, SK 브로드밴드, LG U+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 사업자, 일명 인터넷 서비스 프로바이더 ISP가 모든 콘텐츠에 대해 차별 없이 송수신을 서비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버킹 영상에서 와퍼를 빨리 받으려면 돈을 더 지불하거나 하는 일이 불합리하듯이 네트워크상에서 콘텐츠를 전송함에 있어서 특정 콘텐츠를 느리게 전송하거나 차별적으로 비용을 부과해선 안 된다는 말입니다. 2003년 이 망 중립성이란 개념을 처음 제시한 미국 컬럼비아 로스쿨의 팀 우 교수는 인터넷을 전기와 수도에 비유해서 전기와 수도는 쓴 만큼 돈을 내지만 인터넷상의 정보 전달은 그렇지 않다고 주장하는데요. 인터넷에선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뿐만 아니라 넷플릭스와 같은 콘텐츠 제공 사업자, 저와 같은 소비자 모두가 제공자이면서 동시에 소비자이기에 서로에게 돈을 내거나 받을 필요가 없고, 한번 인터넷망이 구축된 이후엔 어마무시한 양의 데이터를 주고받더라도 이는 전자기적 신호에 불과해 거의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죠. 여기서 접속 지점을 통해 얼마나 많은 신호가 오가는지를 계산하는 것, 마치 거울에 얼마나 많은 빛이 반사되었는지를 따지는 것과 같은 이치라는 것인데요. 이용자는 접속 용량에 비례해서 접속을 유지하는 비용만 내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 입장에선 얘기가 달랐습니다. 최근 넷플릭스와 같은 OTT 서비스의 부상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며 인터넷망의 트래픽이 급증하였는데요. 국내 통신사들 ISP 입장에서는 넷플릭스나 구글이 인터넷망을 쓰면서 막대한 수입을 올리지만 본인들에게는 비용을 내지 않는 상황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인터넷망도 우리가 깔고 트래픽 관리도 우리가 하는데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라는 볼멘 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이죠. 마치 인터넷이라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넷플릭스,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 같은 콘텐츠 차량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길이 막히니 도로 회사가 현대차, 기아차, BMW, 벤츠 등 자동차 제조사에게 도로 통행료를 요구하는 꼴이라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국내 통신사들의 주장은 콘텐츠 업계의 반발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미 한국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인터넷 요금을 받고 있는 통신사들이 콘텐츠 회사에도 한 번 더 전송 대가를 요구하는 것은 마치 운전자에게서 통행료를 받은 도로회사가 자동차 제조사에게도 한 번 더 통행료를 받겠다는 말도 안 된다는 주장이라는 거죠. SK 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갈등은 코로나 직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19년 11월 SK 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 인한 트래픽 폭증과 이로 인한 전송 비용 증가를 근거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며 방송통신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죠. 넷플릭스는 방통위의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2020년 4월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며 선수를 칩니다. 한마디로 SK 브로드밴드가 주장하는 넷플릭스의 망사용료 부담 의무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것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이유를 이해하기 위해 인터넷에서의 콘텐츠 유통 과정을 파악해보시죠.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국내 콘텐츠 제공 사업자들은 SKT나 KT, LG U+ 같은 국내 통신사에게 접속료를 내고 국내 및 해외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서비스합니다. 국내 통신사 한 곳에만 인터넷 접속료를 지급하면 국내외 다른 통신사에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데이터의 전달은 통신사 간에 알아서 정산하여 해결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해외에 있는 콘텐츠 기업들은 각국의 통신사에게 접속료를 내고 콘텐츠를 인터넷의 바다에 올려놓습니다. 글로벌 투자에 소극적이었던 국내 통신사들은 자체 인프라만으로는 전 세계 컴퓨터와 연결될 수 없기에 해외에 있는 콘텐츠를 국내로 가져오기 위해서는 더 큰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해외 통신사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망을 빌려 써야 합니다.
인기 있는 해외 콘텐츠의 복사본을 저장해 놓는 서버, 이른바 캐시 서버를 만들어 국내 인터넷망에 연결해 놓도록 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ISP는 상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내는 중개 접속료를 아끼고 해외 콘텐츠 사업자 CP도 보다 빠른 속도로 국내 이용자들에게 콘텐츠를 안정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넷플릭스도 현재 이런 자체 캐시 서버인 오픈 커넥트 어플라이언스 OCA를 일본과 홍콩에 설치하는데요. 새벽 시간대에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 같은 인기 콘텐츠를 미리 캐시 서버에 저장해 두었다가 트래픽이 몰리는 황금 시간대에 미리 저장된 영상을 출력해 몰린 트래픽을 분산시켜 영상이 끊기지 않고 스트리밍되게 도와주죠. 넷플릭스는 이 OCA를 해저 케이블을 통해 국내 인터넷망에 연결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로 인해 급증한 트래픽으로 국내의 인터넷 망 품질 관리가 어렵고 국내의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콘텐츠 사업자들은 망 사용료를 지불하는데, 반면에 넷플릭스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이용자에게도 요금을 받고 있으므로 자신들에게 또 망 사용료를 받겠다는 것은 이중가금이란 입장이죠. 본인들은 이미 인터넷에 처음 접속할 때 미국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돈을 내기 때문에 그 이후의 트래픽 전송은 통신사 간에 처리해야 할 일이지 콘텐츠 사업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카카오는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돈을 내고 전 세계 통신망을 이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나 카카오의 서비스에 있는 웹툰이나 콘텐츠가 미국에서 인기를 끈다고 해서 미국 통신사에게 따로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다는 의견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넷플릭스가 SK 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낸 1심 소송에서 두 회사는 마침내 영혼의 한타를 붙는데요. 넷플릭스는 김앤장 법률사무소, SK 브로드밴드는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함으로써 대한민국에서 내로라 하는 대형 로펌끼리의 한판 대결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넷플릭스의 첫 번째 주장, 망 중립성의 원칙에 따라 망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 인터넷의 망 중립성 원리상 누구든 인터넷에 연결하는 초기 비용, 즉 망 접속료만 내면 이후의 트래픽에 관계없이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따로 비용이나 속도의 차등을 두지 않습니다. 이 주장에 대한 SK 브로드밴드 측은 의료인이 환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의무가 있다고 해서 의료 서비스가 무상은 아니라는 비유를 들어 반박하는데요. 즉 ISP가 자기들이 구축한 망에 흐르는 합법적인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별하는 것을 금하는 원칙이지 받아야 할 돈을 받지 말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넷플릭스의 두 번째 주장, 접속은 유료이지만 전송은 무료라는 인터넷의 기본 원칙을 근거로 우리는 SK 브로드밴드에 전송만 하고 있으니 망 사용료를 낼 수 없다. 넷플릭스는 미국의 ISP에 망 접속료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기본 원칙을 근거로 따로 망 사용료를 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A라는 회사가 국내 통신사에 인터넷 가입해 망 접속료를 내고 국내 서버에 BTS 블로그를 개설하고 BTS 콘텐츠를 올립니다. 전 세계에 수많은 팬들이 몰려 트래픽이 발생하면 해외의 망 이용자들이 BTS의 블로그에 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죠. 해외 이용자들은 각 지역 망 사업자들에게 접속료를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SK 브로드밴드 주장은 마치 BTS 콘텐츠를 올린 A 회사가 각 지역의 외국 통신사에게도 따로 망 접속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니 인터넷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죠. 넷플릭스는 일본에 있는 통신사에서 캐시 서버 유지 비용을 지불하므로 SK 브로드밴드에 콘텐츠 전송료를 낼 필요가 없다는 말인데요.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미국 연방 규정집이나 유럽연합 규정 그 어디에도 접속과 전송의 개념을 구별하는 규정이 없고 전송이 무료라는 규정도 없다며 반박합니다. 넷플릭스의 세 번째 주장, 넷플릭스가 콘텐츠를 전송하는 것은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ISP에 대한 계약상 전송 의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SK 브로드밴드가 이미 자신들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들에게 요금을 받으면서 콘텐츠 제공 사업자인 넷플릭스에게도 사용료를 받는 것은 이중가금이다. 이에 대해서도 SK 브로드밴드는 신용카드사가 소비자에게 연회비를 받지만 동시에 가맹점에도 소수료를 받는 걸 들어 반박하는데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인 SK 브로드밴드가 콘텐츠 제공 사업자인 넷플릭스와 서비스 이용자 양 당사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는 논리였죠. 법원은 서로 주고받은 팽팽한 두 회사의 주장에 대해 2021년 6월 원고인 넷플릭스의 청구를 기각하며 넷플릭스는 1심에서 패소하고 맙니다. 이에 인정할 수 없었던 넷플릭스는 곧바로 항소를 하며 분쟁은 세컨 라운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2022년 3월 2심 1차 변론에서 넷플릭스와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캐시 서버인 OCA의 법적 지위를 두고 대립하죠. 넷플릭스는 자신들도 OCA를 통해 통신망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종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이고 같은 대등한 통신사의 지위인 SK 브로드밴드와 네트워크를 연결했다고 주장했죠. 그리고 같은 ISP가 다른 ISP와 트래픽을 주고받을 때 서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방식인 상호 무정산 원칙, 이른바 빌 앤 킵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말합니다. ISP끼리 서로 네트워크를 연결하고 트래픽을 교환하는 것을 뜻하는 피어링은 현재 전 세계 192개국 1,500만 개 중에서 99.9996%가 이 빌 앤 킵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나머지 0.0004%가 망 용량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한다고 강조했죠. 이에 SK 브로드밴드는 한마디로 너네는 ISP가 아니야 라고 반박하는데요. 넷플릭스의 OCA는 데이터를 분산된 서버에 저장하는 시스템에 불과하고
하고, 넷플릭스는 유무선 전화 설비나 정보 교환을 위한 컴퓨터 통신 시스템인 기간 통신망을 보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ISP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합니다. 넷플릭스가 말하는 비랭키 원칙도 동등한 수준의 ISP 사이에서 적용되는 정산 방식이지 ISP가 아닌 넷플릭스는 해당 사항이 아니라고 말했죠. 사실 모든 법안의 배경이 여기서 출발한 것인데요. 넷플릭스의 트래픽이 늘 때마다 국내 통신사가 부담하는 중개 접속료가 늘어납니다. 아니, 서로 무정산한 다음에 ISP끼리 트래픽을 주고받을 때 국제적으로 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체급, 티어가 같은 ISP 1대입니다. 국제적으로 통신사가 인터넷망에 얼마나 더 많은 공헌을 하였는가로 티어를 나누는데요. 즉, 망을 얼마나 많이 깔고 소유하는지에 따라 티어가 나뉘는 것이죠. 그런데 다양한 나라에서 1티어 통신사가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1티어가 아니죠. 그래서 미국의 트래픽을 가져올 때는 중개 접속료를 따로 내야 하죠. 국내에 캐시 서버를 설치할 경우 이 비용이 더 절감되지만 SK 브로드밴드는 LG U+나 KT와 달리 넷플릭스에 대해서 해외망을 통해 콘텐츠를 가져오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반면 SK 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의 다음과 같이 반격을 가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상거래의 기본은 유상거래임을 강조하며 SK 브로드밴드가 처음부터 무정산으로 계약했지만 나중에 망사용료를 요구했다 라고 하는 넷플릭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요. 예를 들어 교통사고 발생 시 우선 진료를 해야지 병원비가 얼마인지를 정하고 수술에 들어갈 수는 없듯이 수술하고 난 뒤 대가 논의가 없었다고 수술비를 못 받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죠. 또한 복잡한 논리나 설명의 경우 거짓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를 면도날로 베어버리라는 그 유명한 오컴의 면도날을 들어 넷플릭스의 주장은 생소한 개념을 통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며 비판했죠. 더군다나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무정산 합의 여부를 두고도 날선 대립을 보였는데요. 무정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넷플릭스와는 달리 SK 브로드밴드는 인터넷 서비스는 유상이 원칙이기에 무상 합의는 없다고 맞섰습니다. 2015년 넷플릭스가 한국에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진행된 망 이용 협상에서 개별 사용료가 발생한다는 소식의 협상이 무산된 적이 있는데요. 이에 넷플릭스는 SK 브로드밴드가 기존에 이용하던 미국 시애틀의 트래픽을 원활히 소통시키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통해 퍼블릭 피어링 방식으로 연결하기로 했죠. 여기서 퍼블릭 피어링이란 넷플릭스와 같은 CP와 SK 브로드밴드와 같은 ISP가 인터넷 연동 서비스 IXP를 공용으로 이용해 트래픽을 주고받으므로 별도의 망 사용료가 발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8년부터 급격히 넷플릭스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서로 1대1로 트래픽을 주고받고 퍼블릭 피어링보다 전송 품질이 보장되는 프라이빗 피어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데요. 별도의 망 사용료가 발생하기에 일단은 시애틀에 있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를 일본 도쿄에 있는 인터넷 연동 서비스로 옮기게 됩니다. SK 브로드밴드는 양사의 전용망을 빨리 연결해 이용자들의 불만을 해소하는 것이 급선무였다고 주장하는데요. 프라이빗 피어링은 양자 간에 계약하는 전용망이니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넷플릭스는 퍼블릭 피어링이나 프라이빗 피어링 둘 다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SK 브로드밴드가 시애틀에 연결할 때는 아무 말 없다가 도쿄에 연결할 때부터 이용료를 요구했다고 반박하는데요. 언제는 망이 유상이라더니 이제는 일반망은 무상이고 전용망은 유상이라는 이전의 주장을 스스로 뒤집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 치열한 다툼이 여유롭게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고 있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정말 경기도 오산인데요. 만약 SK 브로드밴드가 요구하는 망 사용료를 넷플릭스와 같은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이 지불하게 된다면 유튜브, 아마존 프라임, 애플 TV 같은 다른 해외 콘텐츠 사업자들도 같은 이유로 망 사용료를 국내 망 사업자들에게 지불해야 될 것이고, 이 같은 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애꿎은 소비자들의 요금 인상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내의 콘텐츠 사업자들이 영화, 드라마, 웹툰, 음악 같은 K 콘텐츠를 해외에 서비스할 때 해외의 망 사업자들이 SK 브로드밴드가 제기한 것과 같은 논리로 우리도 한국처럼 망 사용료 받을래 하며 망 사용료를 요구할 수도 있겠죠. 반면 국내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선 트래픽 관리를 명목으로 비용을 받고 있었는데 미국 빅테크들이 트래픽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와중인데 트래픽의 대부분을 발생시키는 CP에게 망 사용료를 받지 못한다는 명목으로 인터넷망 관리의 투자에 소홀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 2021년 세계의 통신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4조 380억 원을 기록하였으나 설비 투자는 인색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하였지요. 이로 인해 인터넷 품질이 떨어지면 소비자들만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나 저러나 결국 연관된 각각의 기업들은 각자의 최대 이익을 추구하고 결국 소비자들에게 비용을 떠넘기는 느낌이라 속이 쓰립니다. 현재 국회에서도 망 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법안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 법안이 당장 사업자들에게만 관련 있는 것 같지만 막상 우리 생활과 직결된 문제들이 알게 모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소름이 돋습니다.
아무튼 큰 기업들은 안 그래도 겁나 부자면서 서로 싸우길래 싸움 콘텐츠로 조회수 좀 올리려고 영상을 만들려 했더니 생각보다 속사정을 알고 나니 마냥 웃을 수만도 없고 어차피 통신사는 써야 하고 어차피 넷플릭스나 유튜브 프리미엄도 써야 하는 제 입장을 바라보는 이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워 유튜브 채널에서 조떼꾸를 외치고 있는 좋아요 한 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안대공화 에러였습니다.